이번 사연은 무개념 시어머니에게 신혼 때부터 사사건건 사이다를 날렸더니 시어머니가 사람 됐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개념 없는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에요. 위로 누나가 둘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안 바뀔 뿐이라 남편만 잡고 산다는 분의 글을 읽고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고집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연륜이 있어서 지혜가 쌓였을 테니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서는 젊을 때부터 생각 없이 살아온 분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자존심을 세우고는 싶어 똥꼬집만 부리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처럼요. 제가 갓 입사했을 때가 25살이었어요. 저희 부서 부장님이 40대 중반이었는데 처음에는 참 지식이 많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부장님이 확신에 찬 말투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틀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부장님은 늘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부장님의 말씀 중에는 틀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겨도 부장님은 절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본인은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부장님 때문에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얘기해보니 회사 동료들도 같은 일이 꽤 많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장님의 나이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세상에 대해 그리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제가 처음 만났던 우리 부서 부장님은 살면서 생각하고 노력했던 분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밑에 직원들에게는 본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하다가 부하 직원들 골탕 먹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일도 작은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친정에서도 그렇고 결혼으로 맺어진 시댁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남편은 네가 여자라서 그렇게 해도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이 이해도 가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서론이 길었네요. 시어머니는 딱 부장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분이란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반항아 기질이 있나 봐요. 시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대들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시고는 저보고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시는 건 우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눈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조심하는 분이 되셨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집에 와보니 집 여기저기에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친정은 기독교이고 저는 모태신앙인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로만 모태신앙이고 교회에는 성인이 된 후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실망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시댁은 시어머니가 절에도 가끔 가시고 점을 보러도 다니는 분이란 거 알고 결혼했어요. 암튼 돈을 반씩 들여서 마련한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멋대로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을 보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부모님이랑 언니도 집들이 할 때 올 텐데 우리 집 종교 아시면서 이렇게 하신 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거다. 기분 나쁘다. 말했더니 종교를 떠나서 자기 엄마가 우리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알아주자 하더라고요. 솔직히 참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종교의 차이에 대해 좀 관대한 편이시고 시어머니가 부적을 붙여놓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부적을 다 떼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벽지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전부 다 떼어놓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사실 그때 신혼여행 다녀와서 몸이 피곤했고 그래서 좀 예민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성질을 부린 것도 있었어요. 암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집안 종교를 알면서 엄마 마음대로 부적을 붙인 건 잘못이라고 전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괘씸하다고 하며 며칠 알아누우셨대요. 저는 시댁에 가서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행동했고 시어머니는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차려주신 밥 잘 먹고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왔네요. 저희는 봄에 결혼을 했고 한여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명절 음식 만들고 첫 명절이니 시댁에서 자고 아침에 제사상 차리는 것부터 돕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당연한 얘기를 뭘 하고 있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은 시댁과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집에 가서 자도 되지만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서 자겠다고 말한 거였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유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음식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저를 부려먹으셨거든요.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임신 초기인 며느리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셨을까요? 아니면 추장에 휘어잡으려고 한 건지 이유가 뭐가 되었든 임신 초기인 저에게 그렇게 일을 시킨 것은 시어머니가 좀 너무한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댁에서 잔다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당연한 걸 가지고 뭔 생색을 내려 하냐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다시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 말했어요. 핑계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침대에서만 잠을 잤던 사람인데 저희가 자야 할 방에는 침대가 없었죠. 그래서 불편할 것 같아 여기서 못 자겠다고 말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시댁으로 갔네요. 시댁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려는데 안 그래도 불편한 게 시댁인데 침대도 없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집에서 자고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그날 시댁에서 잤는데 바닥에서 자서 허리가 너무 아팠다고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동서도 시댁에서 절대 자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명절인 설날에 저는 거의 만삭이었어요. 갑상선이 좀 안 좋고 임신 중독 위험 단계라는 얘기를 듣고 항상 몸조심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간 돼지고기를 3kg를 사놓으셨더라고요. 지난 추석에 제가 만든 동그랑땡이 맛있었다고 하면서 하라는 거였죠. 네, 그러셨어요. 하고 남편을 째려봤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잠깐 들른 거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갑상선도 안 좋고 임신 중독 위험 단계라고 의사가 말했으니 좀 쉬게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더니 저보고 가자고 해서 집으로 왔어요. 동서에게 전화해서 함께 일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는데 동서도 첫째 임신 때 임신 중독 위험 단계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잘한다고 하며 집에서 잘 쉬라고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착한 동서가 너무 좋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시집살이 다 참으며 살았고 저에게도 처음부터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시동생 아이들 자랄 때 제가 집에 데려다가 재우곤 했습니다. 동서가 미안해해도 우리 애들이 형들이랑 자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냐며 애들은 우리가 잘 볼 테니 둘이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라고 했던 거죠. 그랬던 조카들이라 그런지 지금도 저를 보면 장난도 잘 치고 제 앞에서 조잘조잘 얘기도 잘해요. 중고등학생 시조카들이 수다 떨자고 따라다니면서 조잘조잘 말 거는 큰엄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싶네요. 저희는 아들만 둘이에요. 초음파 사진으로 봤을 때 아들이라고 해서 시댁에 알려드렸거든요. 시어머니는 저 임신 3개월 때부터 점쟁이가 딸이라고 했다며 첫째 낳으면 얼른 둘째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아들이라 했다는 말을 전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안 믿으시고 저희 첫째는 딸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산하고 조리원에 가서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처음 오셨어요. 오셔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진짜 아들이네? 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점쟁이가 딸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아들이라 한 것을 안 믿으셨대요. 그때 아버님과 시동생 부부도 함께 있었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점쟁이 사기꾼인가 봐요. 그 사람들 하는 말 절대 믿지 말고 무슨 국 같은 거 해야 한다는 소리에도 절대 돈 갖다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정말 볼만했습니다. 제가 이 말했다고 남편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제가 먼저 해서 아쉬웠다고요. 신혼 때 시댁에 가면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는 거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신우들도 시어머니를 거들더라고요. 초반에 남편이 설거지 한번 하려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고 소리까지 질러서 정말 놀랐어요. 그날 저는 별말 못하고 제가 설거지하고 집에 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서 자기가 집안일 훨씬 더 많이 할 테니 시댁에서는 어머니 원하는 대로 맞춰주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물도 안 떠다 드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신 거고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생각이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암튼 그 후에도 설거지는 저와 동서 보고 하라더군요.
시댁에서 신우들을 만나도 신우들은 먹기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안 오고 신우 둘만 시댁에서 만난 날에 저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 다 먹고 전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길래 저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집에서 안 해버릇했더니 습관이 돼버렸나 보다 말씀드렸죠. 집에서는 누가 설거지를 하냐고 물으시길래 당연히 남편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남편을 시키냐 묻길래 내가 시댁에 오면 설거지를 하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집안일은 네가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나도 하긴 하는데 남편이 거의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네가 안 하고 남편을 시키냐 물으시길래 내가 퇴근 시간이 더 늦고 돈도 더 많이 버는데 당연히 남편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제 말 듣고 며칠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쓰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이 일 말고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점심때가 되면 신우들은 시댁으로 오는데 저와 동서는 친정에 못 가게 하는 일도 있었고 아들 둘 낳았더니 딸이 있어야 한다며 눈만 마주치면 딸 낳으라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 뒷목 잡게 만들고 마무리가 되었지만요. 결혼하고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개념 없는 며느리로 살았더니 시어머니는 결국 바뀌더라고요. 며느리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색하고 바로잡아드리니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고요.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자꾸 궁지에 몰리면 자기 고집을 버릴 수밖에 없나 봐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해봐라 라는 말처럼 내가 아무리 넌씨눈 며느리여도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안 바뀐다면 넌씨눈 행동을 어설프게 한 것은 아닐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랄게요. 맞아요. 아무리 독한 시어머니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겠죠. 무개념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눈눈이 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쓰니님과 남편분 정말 멋지시네요.